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은 TFT 전략적 팀전2 롤토체스 최상위 티어죠. 챌린저분인 김민성님을 모시고 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챌린저인 부산 사는 25살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롤체는 언제 처음 시작하신 거세요? 저는 시즌 1 때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시즌 1이면 거의 처음부터 바로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때는 팀이 삼아서 두세 판씩 이렇게만 하다가 시즌 2부터 흥미를 많이 느껴가지고 계속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롤체라는 게임을. 보통 다들 이렇게 시작하실 건데 그냥 롤을 하다가 배고플 때 밥을 시키면 롤은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루트체스는 밥 먹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한두 판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롤체의 가장 큰 장점이 밥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롤은 얼마나 좀 하세요? 롤체는 어떻게 되세요? 롤은 플래티넘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롤은 플래티넘 가시고 롤체는 이제 챌린저까지 가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롤은 플랫까지밖에 못 갔고 롤체는 챌린저를 찍었는데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롤은 아무래도 머리보다는 손가락이 더 중요한 게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태생적으로 손가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하지 않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플레이면 사실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이제 아무래도 피지컬을 좀 많이 쓰는 거하고 롤체는 뇌를 쓰니까 뇌지컬을 좀 쓰는 거하고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롤체는 시즌 1부터 시작하셨는데 언제 좀 이렇게 실력의 두각을 나타내시기 시작했어요? 뭐 처음부터 잘하셨는지 아니면 중간에 좀 잘하신 건지. 제가 시즌 1 때 몇 판 안 했는데도 마스터는 바로 갔거든요. 시즌 1 때부터요? 네. 그러고 시즌 2 때 좀 제대로 하면서 그랜드 마스터까지는 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뇌지컬 게임인데 머리가 엄청 좋으신 거예요, 하셨다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롤체 티어가 머리를 쓰는 거를 어느 정도는 대변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머리 나쁘다고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머리 좋으면 더 유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혹시 롤체 티어와 학벌이 비례할까요? 뭐 주변에 또 챌린저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도 혹시 다 머리가 좋으시고 그런가요? 학벌 좋은 사람 중에 티어 높은 사람도 있고 네네. 아닌 사람도 있는데 제 친구들을 보면 제가 제일 학벌이 제일 좋은 편인데 네네. 제가 제일 잘하니까 그렇다 할 수 있지 않나. 참고로 부산대학교 재학 중이시거든요. 부산대가 부산 경남권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대학이니까 어느 정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네요. 이게 왜냐면 저도 민성님 포함해서 그 롤체 챌린저분 총 2분을 아시거든요. 한 분은 중앙대학교 지금 재학 중이고 부산대학교 재학 중이시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머리 좋은 거랑 학벌 좋은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완전 그건 다른 문제죠. 자, 그러면 시즌 1 때부터 마스터로 시작하셨으니까 뭐 다이아, 플랫, 골드 물론 거치셨겠지만 잠깐 거치신 거잖아요. 네. 그 거쳐 오시면서 본인이 봤을 때 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티어별로. 뭐 예를 들어서 골드는 어떻고 플랫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뭐 브론즈 실버를 어차피 안 가보셨을 거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보통 롤이라는 게임은 골드 플랫쯤 되면 게임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위 그래도 한 30% 이상은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근데 롤토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 플랫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틀에 박힌 덱이 보통 좋은 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골드 플레이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제가 사실 이 말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저도 지금은 플레거든요. 네. 지금은 플레인데 예전에 아주 제가 롤체 완전 빠졌을 때 그 네. 판수 랭킹 있잖아요. 게임 네. 많이 한 거. 제가 판수 랭킹으로 100위권 안에 들었었어요. 어... 근데도 그때 랭크가 플레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왜 나는 다이아를 못 갔을까, 마스터를 못 갔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똑같더라고요. 골프 유저들은 이미 시작할 때 덱을 정해놓고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죠? 근데 위에 올라가면 갈수록 잘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덱에 따라서 이제 유동적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덱을 하시는 건데, 본인이 봤을 때는 골드 플레이 분들은 조금 그런 게 있다. 이제 다이아부터는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나요? 그쵸. 빌드업이 조금 갖춰진 티어라고 생각해요. 다이아부터는. 다이아부터는. 롤토체스는 빌드업이 거의 80%인 게임이다 보니까
빌드업이 제일 중요한데 네네. 다이아부터는 그게 가능한 티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이게 롤하고 비교하자면 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게임을 많이 해도 골드가 저는 한계라 생각하거든요. 뭐 네. 재능 없이 생각 없이 게임하면. 근데 롤체는 그냥 많이 하면 뭐 운만 좋고 그렇죠. 재수만 좋으면 다이아까지는 저는 간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요. 저는 그랜드마스터까지는 판수로 때려박으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 아 그래요. 하긴. 그랜드마스터까지도 네. 확실히 이게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의 좀 차이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게임은 티어가 바닥부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아이언, 브론즈, 실버 이 사람들은 거의 뭐 게임을 하는 게 아니네요. 그냥 도박을 하는 거네요, 그냥. 재미로 하시는 거죠. 게임을 하는 거네요. 보다 낭만을 챙기는데 우선순위를 주지 않으신가. 아, 낭만을 즐긴다. 그러다가 아다리가 잘 맞으면 1등 막는 거고, 자, 뭐 잘 안 된다 하면 이제 꼴등 막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큐를 돌리면 네. 챌린저들이 대부분 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챌린저들 사이에서도 확실히 그런 게 좀 느껴지나요? 와, 이 사람은 진짜 잘한다.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챌린저지? 하는 좀 그게 보이나요?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시즌만 딱 놓고 보면 가카그케라고 그렇죠, 그렇죠. 딱 그 덱만 해서 올라온 사람이랑 그 랭킹 1, 2등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실력 자체가 아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을 비하는 게 아니라 1, 2등 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죠. 같은 챌린저라도. 같은 챌린저라도 좀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한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사실은 잘 이해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1, 2라운드에 뭐 제스 좋아가지고 이성이 빨리 뜨고 좋은 덱 빨리 뜨고 아이템 좋은 거 나오고 이러면 그게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뭐 어떤 의미일까요? 롤체를 잘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롤체를 잘한다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덱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진짜 뭐 랭킹 1, 2등 분들 보면 주는 대로 안 붙어도 1등은 못 하더라도 순방은 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1등 하면 20점 받고 8등 하면 80점 떨어지고 100점 떨어지고 하니까 계속 순방을 해야 등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1등을 목표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판은 내가 1등하기 힘들겠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순방을 목표로 게임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 챌린저 유저로서 롤체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딱 게임이 시작되면 맨 처음에 이제 초밥에서 아이템 먹잖아요. 네. 어떤 걸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는데 네네. 이게 보통 아시다시피 진덱 같은 경우는 뭐 인피라위 거학 이렇게 박아야 하고 그렇죠. 비토르 같은 경우는 뭐 쇼진 보건 이렇게 박아야 한다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되려면 그 친구들을 뽑으려면 피가 많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8레벨 가고 9레벨 가야 하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방템 시작이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 벨트, 갑옷. 초반에는 일단 버텨야 되니까. 네, 그런 템들이 물론 5연승 이렇게 시켜주진 않더라도 크게 지지 않게 해주거든요. 뭐 레드, 모렐로 이런 템을 만들면 뭐 약하게 지게 해준다 이런 게 되니까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방템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 초반에는. 네. 그럼 이제 게임이 시작됐고 1라운드, 2라운드에 보통 기물이 뜨는데 이게 재수가 좋으면 1라운드 때 이성이 막 2개씩, 3개씩 뜨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재수가 없으면 이성이 하나도 안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너지도 안 맞춰지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죠. 네, 이 게임이 8등만 안 하면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깎이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 요들이나 돈을 줄 수 있는 증강체 이런 거 위주로 먹어서 최대한 8렙 9렙을 맞으면서 빨리 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리롤 치지 말고 네. 그냥 최대한 좀 덜 맞고 요들로 이제 돈 수급하면서 빠르게 레벨을 치는 걸로. 맞죠. 이게 망했다고 뭐 네. 6레벨, 7레벨 단계에서 리롤을 쳐버리면 그 게임은 진짜 답이 없어요. 제가 지금 딱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네, 맞죠. 근데 그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연패할 때 확실히 연패해주고 연승할 때 확실히 연승해주는 게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는 약간 연패를 하게 되면 마음이 초조해져가지고 이거 빨리 연패 끊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돈을 다 써버리거든요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이템이 몇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기다렸다가 띄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급한 대로 빨리 일단 아이템을 만들어서 활용할 것인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연승일 때는 아이템을 나오는 대로 때려 박아요. 연승일 때는? 네. 왜냐면 연승을 이어가려면 템을 계속 써야 하니까.
근데 연패일 때는 최대한 좋은 템을 만들어서 나중에 딱 그 삼신기를 가지고 네네. 마지막에 역전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약간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이게 내가 연패를 하고 있으면 급하니까 빨리 연패를 끌어야 되니까 급한 대로 아이템을 만들고, 연승을 하고 있으면 연승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후를 도모하자라는 생각으로 아이템을 아껴놓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4라운드쯤 되면 초합점에서 5코스트 기물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롤체는 4코스트, 5코스트가 캐리해서 이제 승리하는 게임인데, 제가 진짜 먹고 싶은 5코스트 기물이 있어요. 이것만 먹으면 순위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7등이거든요? 7등이라서 첫 번째는 먹긴 하는데 내 반대편에 가 있어. 그럼 반대편에 가 그걸 딱 먹잖아요. 진짜 열받거든요, 그거? 갑자기 라이엇을 욕을 해요, 막. 라이엇을 욕을 하고 롤을 욕하는데, 그렇게까지 말렸을 때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다들 서렌키를 누르고 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냥 빠르게 포기하는. 보통은 잘 풀린 판은 9렙이 가지고 망한 판은 8렙에 마무리 하잖아요, 다들. 저는 7렙대예요. 보통은 챌린저 분들이면 8레벨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네. 리롤 덱을 하지 않는 게 네네네. 이상 8레벨에 운을 기도하면서 카이사 주세요, 빅토르 주세요 기도하면서 리롤을 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확률이 오코스타가 4%인데 거기서 또 그 오코 기물들 중에서 그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에는 7레벨에 뜨기도 해요. 그죠? 맞죠. 7레벨로 뜨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게임은 맞지만, 하스스톤 같은 게임이랑 마찬가지로 운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게임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죠. 현 챌린저가 봤을 때 롤체는 실력과 운 몇 대 몇으로 보시나요, 혹시? 전 약간 5대5쯤이지 않을까. 5대5. 네, 실력이 비슷하다면 운이 중요하고, 네네. 실력이 안 비슷하면 운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 상대의 운을. 부캐 파는 챌린저인 분들 보면 네. 거의 20판 중에 19판 순방 1등 하면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까지 올리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운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일단 밑받침이 돼야 운이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력이 만약에 동급이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운에 기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챌린저 게임에서도 그런 거를 좀 바라나요? 무조건 기도를 하죠. 2-1 용병 주세요 기도하고. 2-1에 용맹이 뜨면 좋나요? 챌린저인 분들끼리 게임을 할 때 2-1 용병이 나오면 보통 그 사람이 1등을 해요. 1, 그래요? 2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티어인 분들이 용병할 때 힘드신 게 체력이 막 50이 되고 40이 되면 무서워서 돈을 쓰잖아요. 근데 챌린저인 네. 분들은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롤체가 아까는 뭐 피지컬을 안 쓰는 게임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피지컬이 아예 안 쓰진 않잖아요. 그 순간적인 그 시간 내에 아이템을 어떻게 쓸지, 누구한테 줄지, 배치를 어떻게 할지, 또 Q랑 R 눌러가면서 상대방 봐가면서 배치도 막 바꾸려고 해야 되잖아요. 순수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으신가요? 저는 되게 손이 느린 편이라 네. 배치를 잘 안 바꿔요. 템만 뭐 주는 대로 박는 편이고, 배치는 신경 안 쓰고 조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밸류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배치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완전 불리한 배치만 아니라면 저는 배치 신경 안 써요. 1대1 상황 이럴 때 아니면 배치 잘 안 봐요. 1대1이 아니면? 안 봐도 챌린저 갈 수 있으니까 이 게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랭킹 1, 2등을 하려면 배치를 잘해야 해요. 네네네. 근데 챌린저만 다는 게 목표면 배치는 크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챌린저 머리 분들하고 꼬리 분들하고도 또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최대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몇 등까지? 저는 몇 시즌 30등까지는 가보는 거. 30등이요? 근데 30등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국내에서 30등 안에 드는 거니까, 그럼 30등일 때 1, 2등하고 매칭이 되면 그래도 한 10번 중에 10번 이기실 거 아니에요? 이기니까 저도 30등까지. 그쵸?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배치도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프로처럼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아도 네. 가능을 하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